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너그러운 어른의 자세. 나를 찾아온 부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흥분된 어조로 울화를 표출했다. 남편은 지방에 있다가 간혹 상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두 아들을 혼자 돌보고 있단다. 그런데 며칠 전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잠이 많은 아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느라 아침마다 법석을 떨었단다. 마침 남편이 와 있던 날에도 아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깨우다 지친 부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그러자 남편이 아들 방에 들어가 이제 그만 일어나! 하고 크게 소리쳤단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아들은 뿌르뚱한 채 학교에 다녀왔다. 그러고는 이미 지방으로 내려간 아버지를 향해 거칠기 짝이 없는 쌍욕을 해댔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고분고분하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간간히 자신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해 걱정이었다. 그런 행위가 괘씸했어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 편인데다 워낙 다그치며 키워서 그러려니 하고 참았다. 다행히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거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부인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부인의 넋두리에 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곧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학생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편에게 알려 화끈하게 야단을 쳐야 할지를 놓고 나는 고심했다. 공부에 역점을 둔다면 전자를 택해야 했고 인성에 비중을 둔다면 후자를 택해야 하는데 어느 게 더 나을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렇게 주춤하다가 나는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 부인에게 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게 어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아 철중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간략히 설명을 들은 철중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모든 잘못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 같다며 그런 폐륜적인 아들의 언행을 아버지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자칫 아들이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버릴 수 있단다. 그러므로 어머니로서 한없이 슬프다는 말만 아들에게 전하고 지켜보는 게 낫단다.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그 부인은 괘씸함을 참을 수 없다며 아들에게 하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철중님은 어미 마음이 어찌 그러냐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철중님의 말씀을 듣고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가 엄하게 야단을 칠 경우 아들이 얼른 고개를 숙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반항하며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릴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하마터면 그 가정을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끝이 쭈뼛 서는 듯했다. 그 정도 반항기를 보이는 아들이라면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담에서는 근원적인 갈등을 풀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당면한 현실을 잘 수습하는 데 비중을 둘 것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신속함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근본적인 해결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더 원하는 편이라서 나는 평소 후자를 중시해 접근한다. 하지만 나는 다분히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이어서 늘 난관에 부딪힌다. 이미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갈등은 과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의식 위로 떠올려 희석하면 되는데 반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확 달라진다. 그러므로 현실에 비중을 두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기묘한 책략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고충을 일반인인 어떤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내가 오랜 경력의 상담자로 능숙할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앞서 말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중년 남자는 자기가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일단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했다.
학업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인성을 중시하느냐보다 그 아들이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거칠게 나왔는지를 들어보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멈칫했다. 그의 말이 이상적이거나 원론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상담의 가장 기본기이자 정석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상담자인 나는 기본을 건너뛰고 재빠르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몰두해 있는데 일반인인 그가 도리어 상담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니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쌍욕을 전해 들은 아버지로서는 어찌됐든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아들의 심정을 들어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정석이다. 사실 상담에는 정답이란 게 없다.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각자의 역량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례에서 나는 아무리 학업이 중요하더라도 아들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철중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험한 말을 듣고서는 가만히 있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아들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고 어머니 선에서 속을 끓이며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인 그 남자는 아들이 어떤 심정에서 그런 험한 말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너그러운 어른이 자세다. 이러한 것이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이성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시금 나는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원칙을 생략하고 너무 효용성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쨌든 내 정체성은 상담자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지나치게 몰두하면 생각이 협소해집니다. 무엇을 하든 수시로 물러서서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의 경우에도 근본을 파헤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조바심을 냈답니다. 내가 아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 이것이 소통의 시작인데요. 내 이야기를 하느라 내 판단과 내 훈육, 가르침을 전달하느라 아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잘 듣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경청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며 너그러운 어른의 자세를 키워가야겠다 생각해 보았답니다. 내가 자녀에게 했던 너그러웠던 상황 아니면 너그럽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너그러웠다면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었는지, 너그럽지 못했다면 왜 너그럽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너그러움을 보여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와 똑같은 수준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어른의 너그러움을 보여줘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